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지산드림 김미호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크게 공장호실, 업무지원시설, 그리고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장호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저층부에는 보통 제조형 공장호실이 들어가 있고 상층부에는 업무형 비제조형 공장호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층부의 제조형 공장호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형 드라이브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요. 상층부에 있는 업무형 비제조형 공장호실인 경우에는 섹션 오피스 또는 업무형 사무실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자체를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고 낯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는 또한 공장만 입주 가능한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안에는 제조형과 비제조형 호실이 각각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사각형의 일반 사무실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조형 공장호실의 경우에는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한 6m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복층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그 공간감을 살려서 인테리어를 잘 해 놓기도 합니다. 촬영 장비, 롤스크린 같은 것들을 높게 세워야 한다던가 또한 이제 제조업인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이제 부품, 기자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차곡차곡 높게 쌓아서 보관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사무실 앞에까지는 차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형 공장호실의 경우에는 내 사무실 복도 앞에 바로 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하기도 하고 또한 그 바로 입구 앞에서 짐의 상하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또한 트럭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제조형 공장호실의 경우에 특히 바닥 하중이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을 해서 입주하는 업체들은 이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각형의 일반 사무실 하나 마련했을 뿐인데 이 안에서 편리하게 주차 또 안전하게 이제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기타 부대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제조형 공장호실, 지식산업센터 이제 상층부에 있는 이 비제조형 공장을 업무형 사무실 또는 섹션 오피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일반 사무실과 같아서 일반적인 이제 인테리어를 해서 사무실로 쓰시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조형, 비제조형 공장 호실이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원본, 그 바탕이 되는 용도입니다. 여기에 입주 가능 업종이라는 것이 있고 산업집적법에 의해 해당하는 업종만 입주 가능합니다. 특히 산업단지나 혁신도시나 또 이 서울 지역 내에서 한강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은 저마다의 그 제한 업종들이 또한 추가적으로 존재하기도 해서 입주하실 때는 이러한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장호실 말고 이제 두 번째로 업무 지원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지원 시설로 대표적인 것은 그 지식산업센터 저층부에 보통 위치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의 상가, 로드샵의 상가 다 똑같은 이제 상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의 상가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규모가 있고 또 그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들이 이제 입주가 잘 된다고 하면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제 고객이 됩니다. 이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업무 이후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는 사람이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이제 주변에 상권이 좀 발달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곳에 위치를 한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이제 그 사용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의 인구까지 흡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사람들 퇴근한 이후에도 인근 지역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집합 건물에는 독점 상가가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구내식당 또는 종종 이제 부동산이나 카페도 독점 상태로 이제 지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시설 중에는 업무지원시설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입주 업종 제한 없이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그리고 여행사와 같은 업종이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지원시설에는 사무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지원시설 사무실은 공장호실보다 대출 비율이 일반적으로 10% 이상 좀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부대시설입니다. 보통 이제 운동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 등이 있고요. 이런 운동시설들은 민간이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놓거나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을 하고, 미팅룸,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 촬영 공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하고 있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그 지식산업센터의 이제 맨 탑층에 입주기업 CEO를 위한 VIP 라운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기업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는 보통 지하에 있어요. 최근에는 제조형 드라이브인 같은 경우에는 특화시켜서 각각의 층마다 창고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하에 있습니다. 각 지식산업센터마다 이 창고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를 이제 분양을 받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유 오피스처럼 창고도 공유 창고, 짐을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이러한 공유 창고 사업도 지식산업센터 내에 창고를 이용해서 이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창고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시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시설로 이루어졌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조용 공장, 비제조용 공장, 이렇게 공장호실이 있다. 그리고 지하에는 창고가 있다. 그리고 업무 지원 시설에는 상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기숙사, 업무 지원 시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까지 존재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산드림의 김미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